은퇴에 만족하지 못한 노년의 이발사는 공원에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한쪽,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작은 이발소가 있었다. 가게 이름은 희미해져 있었고 문 앞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서태원은 그 가게 안에서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평생을 이곳에서 보냈지만 지금은 손이 떨리고 예전처럼 머리카락을 섬세하게 자르지 못해 은퇴해야만 했다. 태원은 늘 바쁘게 움직이며 살았다. 젊은 시절에는 이발 가위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이곳은 아내와 아들 민재와 함께한 행복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민재가 15년 전 교통사고로 실종된 후 그의 삶은 텅 빈 채로 정지된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혼자 남았고 세상은 그를 점점 잊어갔다. 이대로 있으면 그냥 없어질 것 같아. 태원은 가위 대신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움켜쥐며 혼잣말을 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그는 공원에서 무료로 이발을 해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에게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희망을 주며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낡은 거울, 오래된 의자, 평생 사용해온 가위와 빗을 트럭에 싣는 그의 모습은 굳건했다. 공원에 도착한 그는 잔뜩 긴장한 채로 첫날을 시작했다. 사람들의 눈길은 경계와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그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몇몇 이들에게 머리 손질을 해주며 오래간만에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다. 공원 끝에서 그를 바라보던 중년 남자의 낯익은 모습이 그의 기억 속에 뭔가를 건드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서태원은 트럭에 실린 낡은 도구들과 함께 공원에 도착했다. 그는 공원의 한쪽 나무 그늘 아래 작은 공간을 정리하며 이발소를 준비했다. 오래된 의자는 군데군데 긁힌 자국이 있었고 거울은 약간 깨져 있었지만 그의 손길로 반짝였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태원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힐끔거리며 경계하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노숙자들조차 그의 의자를 멀리서 바라볼 뿐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나자 한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옷은 해졌고 얼굴은 지쳐 보였다. 태원은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노숙자는 망설이다 의자에 앉았다. 저 돈은 없는데.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리 깔끔하게 다듬고 기분 좋게 가시면 됩니다. 태원의 말에 노숙자는 살짝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를 손질하며 태원은 이야기를 건넸다. 남자는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쳤고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엔 한없이 무거운 절망이 담겨 있었다. 머리를 자르며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자리를 떠나며 작게 말했다. 그 말은 태원의 마음을 울렸다. 그날 오후 태원은 몇몇 사람들과 더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들었다. 한 사람은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했고 다른 이는 사업 실패로 거리로 나왔다고 했다. 작은 의자 하나가 사람들의 고된 삶을 드러내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태원은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어린 민재가 자신을 따라 이발소에서 장난치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너도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 했지. 그러나 그 순간 낮에 본 한 남자의 모습이 그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공원의 저편에서 서성이던 중년 남자의 걸음걸이는 어딘가 익숙했다. 다음 날 서태원은 여느 때와 같이 공원에 도착했다. 전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특히 공원의 끝에서 서성이던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태원은 혼잣말로 다짐했다. 오늘은 그 사람과 꼭 얘기를 해봐야겠다. 오전 내내 의자와 거울을 정리하며 기다리던 태원은 점심 무렵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낡은 코트를 걸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그의 얼굴은 어딘가 지쳐 있었다. 태원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 좀 손질해 보시겠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태원의 초대에 응했다. 의자에 앉은 그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최지호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원은 가위를 들어 조심스럽게 머리 손질을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꽤 자랐네요. 오랫동안 손질 못하신 것 같아요. 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누가 머리를 잘라주는 건 몇 년 만입니다. 태원은 말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지호는 필요한 말만 하고 대화를 피하려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텅 빈 느낌이었다. 머리를 손질하던 중 태원의 눈에 지호의 머리 뒤쪽에 난 흉터가 들어왔다. 그것은 오래된 사고로 생긴 듯 깊고 뚜렷했다. 태원은 흉터를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15년 전 사고로 실종된 아들 민재의 머리에도 똑같은 상처가 있었다.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태원은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그의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다. 흉터, 걸음걸이, 그리고 지호의 나직한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를 민재와 연결시키고 있었다. 머리를 다 자른 뒤 태원은 조심스럽게 지호에게 물었다. 혹시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예전에 큰 사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호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천천히 공원의 끝으로 걸어갔다. 태원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다. 혹시 지호가 정말 민재일까? 아니면 그리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그날 밤 태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엔 지호의 흉터와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지호가 떠난 후 서태원은 그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흉터, 걸음걸이, 낮은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태원의 기억 속 민재와 겹쳐졌다.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었다. 내가 너무 그리워해서 헛것을 본 걸까?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호가 민재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커져갔다. 그는 며칠 동안 공원에서 지호를 기다렸다. 이발을 위해 찾아온 다른 노숙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지호에 대해 물었다. 저기 지호 씨 말인데 혹시 그 사람 얘기 좀 아세요? 한 노숙자가 대답했다. 지호요? 다들 그렇게 부르긴 해요. 근데 그 사람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자기 과거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해요. 사고로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요? 태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머릿속에 다시 떠오른 것은 15년 전 민재가 실종된 바로 그 사고였다. 그날 밤 태원은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사진들 속에서 어린 민재의 모습이 드러났다. 앨범을 넘길수록 그의 손은 점점 더 떨렸다. 사진 속 민재의 이목구비가 점점 지호의 얼굴과 겹쳐졌다. 닮았다. 너무 닮았어. 그러나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지호가 민재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괜히 기대했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는 사진 속 민재의 눈빛과 지호의 눈빛이 너무도 비슷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태원은 결국 지호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막상 공원에서 지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차마 다가갈 수 없었다. 내가 그에게 말을 걸면 혹시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태원은 두려움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다. 그냥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마지막 희망을 걸어봐야 할까? 태원은 깊은 고민에 빠진 채로 밤새 뒤척였다. 서태원은 결국 결심을 했다. 그는 공원에서 다시 지호를 마주쳤을 때 마음속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내가 이 순간을 피하면 다시는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 태원은 깊은 숨을 쉬고 지호에게 다가갔다. 지호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는데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호는 잠시 태원을 바라보았다. 눈에 띄게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했다. 태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 앉자 태원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지호 씨, 그 흉터 사고로 생긴 거죠? 태원이 질문을 던지자 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사고 이후로 기억이 없어요. 그 전에 있던 일들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태원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 아들 민재가 15년 전 교통사고로 실종됐거든요. 그 사고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는 손끝을 떨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민재는 어렸을 때부터 나와 함께 이발소 일을 도왔어요. 미래의 의사가 되겠다고 말하던 아이였죠. 그의 눈은 울컥했다. 하지만 그 사고로 그 아이를 잃었어요. 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고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태원의 가슴이 요동쳤다. 어머니의 목소리. 지호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그게 다예요. 기억이 없어서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요. 태원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DNA 테스트뿐이에요. 그게 진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정말로 확인하고 싶은 건가요? 만약 제가 아닐 수도 있다면요? 태원은 그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때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만약 네가 민재라면 난 이제라도 다시 너를 찾았다는 게 기적 같아요. 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국 고개를 돌렸다. 그건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진실을 알 때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잠깐 멈추고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태원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유튜브가 영상을 잘 추천하지 않아 채널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태원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호와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서태원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지호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희망은 커졌지만 동시에 그 가능성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그는 집에서 민재의 사진과 옛날 물건들을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민재야, 정말 네가 맞니?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해서 착각하고 있는 걸까? 시간은 점점 느리게 흘렀다. 태원은 매일 공원에 나가 지호를 기다렸지만 지호는 며칠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태원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가득 찼다. 혹시 내가 너무 다그쳐서 그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려는 걸까?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지호는 공원 근처의 쉼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태원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의 기억 깊은 곳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건드린 듯했다. 그는 밤마다 어렴풋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바버숍의 거울, 따뜻한 로션의 향기,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 하지만 그것이 현실인지 상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지호는 공원에 다시 나타났다. 태원이 그를 발견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가갔다. 지호 씨,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지호는 태원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다. 네, 테스트를 해보죠. 하지만 정말 제가 그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원은 그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렇다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지 못한 채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날 두 사람은 가까운 병원에서 DNA 검사를 의뢰했다. 간호사는 결과를 받기까지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태원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이게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 기다리는 동안 태원은 공원에서 여전히 머리카락을 자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다. 결국 몇 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검사 결과가 이틀 후에 준비될 것입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태원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때가 왔군. 서태원은 결과를 받으러 가는 날 아침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만약 그가 민재가 아니라면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지호 역시 복잡한 심정으로 실험실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태원의 말들과 어렴풋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답이 밝혀질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이 실험실에서 만났을 때 공기는 무겁고 침묵이 길었다. 태원은 땀으로 젖은 손바닥을 연신 문지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결과를 받으러 가볼까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직원이 두 사람을 안내해 결과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태원의 손이 떨렸다. 그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문장을 읽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이 더욱 떨리기 시작했다. 민재야, 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맞아.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지호를 힘껏 끌어안았다. 민재야, 네가 살아있었구나. 지호, 아니 이제는 민재라 불리는 그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태원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동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다. 저는
민재가 맞는 걸까요? 제 기억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태원은 눈물로 젖은 얼굴로 말했다. 기억은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피와 살이야. 그게 변할 수는 없어. 민재는 태원의 품 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태원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건 괜찮아, 민재야. 이제 우리가 함께 찾으면 돼. 네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충분해.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실험실을 나섰다. 그러나 민재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서태원과 민재는 집에서 오랜 대화를 나누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가 겪어온 고통과 상실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민재는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아직도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몇 가지 조각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태원은 초조한 듯 그의 말을 기다렸다. 민재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저는 한 작은 도시로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보이지 않았고 도로도 좁아서 운전이 어려웠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은 아무 기억이 없어요. 깨어났을 땐 병원이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들고 태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병원은 정선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어요. 제 신분증이나 어떤 서류도 없어서 병원에서는 저를 오래 치료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를 서울로 보내려 했지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동 중에 죽을 수도 있다고 했죠. 태원은 민재의 말을 듣는 동안 손을 꽉 쥐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지낼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된 거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그 병원에 김진호라는 젊은 사회복지사가 있었어요. 그는 저를 살리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병원 규정상 신분 없는 사람은 기록을 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제 이름을 최지호로 가짜로 등록했어요. 병원이 기록을 보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게 하려고요. 태원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게 15년 동안 널 찾을 수 없었던 이유였구나. 내 이름이 다르게 등록돼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젊은 복지사가 널 도우려 한 건 알겠지만 그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결과를 초래할 줄은 몰랐겠지. 민재는 눈을 떨구며 말했다. 그도 저를 도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제 상태가 너무 나빠서 당장 이동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아버지를 멀어지게 만든 거라 생각하면 죄송해요, 아버지. 태원은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넌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네가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끌어안았다. 15년의 상처와 고통이 모두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존재가 다시금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민재가 서태원의 집으로 들어온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최지호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민재의 신분 문제는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태원은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역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민재가 서민재임을 입증하기 위해 DNA 검사 결과뿐 아니라 과거 자료, 그리고 증언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변호사는 말했다. 특히 그가 15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관료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태원은 이를 듣고 한숨을 쉬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 어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아들의 이름을 되찾아야 해요. 그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민재 역시 자신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조각난 퍼즐 같았다. 그는 태원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민재라는 걸 느끼기 위해선 제 자신을 더 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병원을 나온 후 그는 몇 년 동안 거리에서 떠돌며 작은 일거리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는 머물던 쉼터에서 받은 친절한 도움들을 이야기하며 그러나 여전히 지원 시스템이 약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들 중 하나였죠. 태원은 민재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네가 그렇게 혼자였다는 게 네가 살아있다는 믿음만으로 버텼어. 하지만 그게 내게는 부족했을 거야. 미안하다, 아들아. 민재는 태원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날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요.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는 태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거리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전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가치를 조금씩 되찾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어느 날 지역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기사는 태원과 민재의 감동적인 재회와 거리의 삶에서 다시 일어선 민재의 모습을 다루었다. 그 기사로 인해 프로젝트는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기부와 자원봉사자들도 점차 늘어났다. 태원은 민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변할 수 있어요.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로 서태원의 프로젝트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의 후원까지 이어지면서 태원의 작은 바버숍은 이제 서울의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상징이 되었다. 민재와 태원은 매일 아침 함께 공원으로 나갔다. 태원은 여전히 노련한 손길로 이발을 했고 민재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새 그들은 서로의 삶 속에서 빈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네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 민재야 태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번은 한 노숙자가 민재에게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여태 살아온 시간이 조금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민재는 그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달 후 지역 방송국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인터뷰에서 태원은 말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민재가 살아있다는 믿음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 긴 기다림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이어서 말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저를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재회에서 끝나지 않았다.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었고 거리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태원과 민재는 평소처럼 공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 신입 고객이 찾아와 말했다. 오늘 이발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태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좋은 날이니까요. 태양이 공원 위로 밝게 빛났다. 태원과 민재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들이 쌓아올린 사랑과 회복의 이야기는 공원을 가득 채운 사람들처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여러분, 태원 씨와 민재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도 반드시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뜬 영상을 클릭